경찰관이 네 아이의 엄마를 푸드뱅크에서 공격한 남성을 뒤쫓습니다. 그 남자가 제 턱을 쳐서 저는 바닥에 넘어졌고 제 열쇠를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미 경찰이 뒤쫓고 있었어요. 엄마의 5살 아들이 엄마를 공격한 남성을 쫓아갔습니다. Oh, what did I tell my tea? They told I want my mom. 저는 어머니, 아들과 함께 카메라에 담긴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안제넷 리비이고 로앤 크라임입니다. 체스티티 워릭은 아이들에게 밥을 주려 했을 뿐인데 누군가가 차를 훔치려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보안 카메라에 녹화되었습니다. 이 일은 오하이오 주그로브시티 콜럼버스 외곽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곳은 재향군인의 날주돼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바닥에 엎드려! 내 말 알겠어! 그로브시티 경찰이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경찰은 잭슨 파이크의 스트링타운 로드에서 도난 차량 신고를 받고 수색 중 딕스 스포츠 용품점 직원들로부터 절도 신고도 받았습니다. 경찰관들은 I-71 근처 스트링타운 로드 서쪽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도난 차량의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남성 용의자 3명이 차량에서 도주했습니다. 2명의 추가 여성 용의자는 차량에 남아 있었으며 이들은 딕스 스포츠 용품점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용의자 인상착의와 일치했습니다. 남성 용의자 2명이 잭팔 로드 상점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마지막 용의자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오후 5시 30분경 I-71 고속도로의 모든 차선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용의자의 10세 남성 이 한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리고 자동차 열쇠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의 자녀 1명이 용의자가 차를 훔치려 하자 뒤쫓았습니다. 그로브시티 경찰이 도보 추격 끝에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도난 차량과 관련해 체포된 5명의 용의자 중 2명은 20세 2명은 16세 1명은 17세였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한 순간이 대시캠에 포착됐습니다. 71. 다른 차량이 필요해요. 그들이 도주하고 있어요. 내려요. Over the fence. 그래서 경찰은 도난 차량과 딕스 스포츠 용품점에서의 절도 사건 용의자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질 때 내 아이엄마 채시티 워릭 씨가 푸드뱅크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채시티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는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그 중에는 파란색 코트를 입은 5살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푸드뱅크로 걸어갑니다. 이 각도에서 카메라를 보면 올블랙 남자가 프레임에 들어와 샤시티와 그녀의 아이들에게 달려가요. 그는 20세 남성입니다. 주차장에서 달려와 샤시티를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저기 파란 코트 입은 작은 남자아이가 5살 에이든이에요. 샤시티를 때린 남자가 도망치자 5살 에이든이 엄마 얼굴을 때리고 열쇠를 빼앗은 남자를 뒤쫓아요. 샤시티와 다른 아이들도 따라가고 한 경찰관이 용의자를 쫓아 주차장으로 뛰어들어요. 여기 경찰관 중 1명이 착용한 바디캠 영상이 있는데 그가 주요 고속도로인 I-71을 가로질러 용의자 중 1명을 쫓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배경에서 샤시티와 그녀의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Food collection. Hey!
이봐, 경찰이다. 멈춰. 이봐, 경찰이다. 넌 체포됐어. 지금 당장 바닥에 엎드려. 움직이지 마. 알겠어? 움직이지 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릴게요. 왜? 더 엎드려. (150) 빨간 신발과 검은 후드티 확보했습니다. 잠깐 지고 올게. 다녀와. 닭집 근처에 있어. 미안해. 괜찮아, 친구야. 정말 괜찮아. 그래. 그래, 물론 할 수 있어. 너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어? 아니. 나를 찌르거나 다치게 할 만한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어? 이제 너는 만들 수 있. 저 차에서 내 핸드폰 좀 꺼내줘.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줄래? 내 핸드폰 꼭 채서 꺼내주는 거 잊지 말아줘. 그거 없으면 못 살아. 전화도 해야 하니까. 알겠어. 이쪽으로 돌아가. 다시 돌아가. 그래, 들었어. 헤이 헌터. 그냥 그를 데려가고 싶은 거야? 그냥 그를 데려가고 싶은 거야. 그래, 그냥 그를 내 차에 데려가. 그를 네 차로 데려가. 그래. 그는 그냥 자기 핸드폰에 대해 알고 싶어 해. 알고 있어. 우리가 다 찾을 거야, 친구. 우리가 전부 다 찾을 거야. 마르켈 브리머는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걱정하고 있어. Go in the bag with your lighter for your property, which you're probably going to go to JDC. I just want to make sure somebody was with it, trying to get So accountability. probably keep your lighter, they won't take it, but your cash will go with you. So 20. You keep that right. Let me spit. Move. 저기 나 침 뱉어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침 뱉으려는 거 그만해야 해, 친구. 원할 때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너 너무 빨리 달려본 적 없어? 알겠어.
있어요. 만약 코드 3만 있고 다른 게 없다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시티 워릭이 공격당한 여성인데 지금은 훨씬 나아 보이네요. 지금 그녀는 5살 아들 에이든과 저와 함께 있습니다. 채시티, 이런 힘든 일 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지내지만 여전히 그 상황에 놀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꽤 잘 지내고 있어요.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매일매일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뭐? 그 일이 일어났을 때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괜찮으시다면 정확히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일은 제가 아이들을 위해 푸드뱅크에 음식을 받으러 가면서 일어났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정부가 셧다운돼서 저희에게 음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받으러 푸드뱅크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옆에 계시던 한 신사분을 올려다보게 되었어요. 그분은 몸을 굽히고 계셨죠. 그분은 숨차고 힘들어 보여서 결국 저기요 선생님이라고 말을 걸었어요. 입구로 가는 길이 이쪽이 맞나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데이비드는 사이렌 소리와 불빛이 울리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바라봤고 그 순간 그가 제 턱을 쳐서 저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제 열쇠를 가져갔어요. 근데 그는 이미 도망치고 있었고 저는 몰랐지만 그는 이미 강도 사건으로 쫓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운이 없었어요.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 잘못된 순간이었죠. 결국 그가 저를 붙잡았고 저는 넘어졌어요. 그는 제 열쇠를 가져갔어요. 이후 제 아들 에이든이 그를 쫓아갔어요. 에이든, 네가 엄마가 다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쫓아갔다고 했지? 네가 뭘 했는지 말해줄래? 제가 그랬나요? 제 머릿속에서는 그래, 네가 그 남자 얼굴을 때리고 있었지, 그렇지? 응, 나는 그 나쁜 남자가 싫어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 나는 그 사람이 싫어. 우리 엄마의 열쇠야. 나는 우리 엄마가 그는 내 엄마의 열쇠를 가져가길 원하지 않았어. 그들은 원하지 않았고 그가 내 엄마의 열쇠를 가져가길 원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그가 말하는 거야. 와, 그러니까 채스티, 이건 정말 무서웠겠어. 내 말은 너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엄마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에이든이 그 남자에게 달려가서 때리려는 걸 볼 때 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할 수는 없었어요. 모든 일이 벌어질 때 너무 빨리 일어나서 제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보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제 주변에 있었는데도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왔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솔직히 저는 헤드라이트에 놀란 사슴처럼 느꼈어요. 그게 설명 방법이에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 기분이었어요. 저는 일어나 열쇠를 챙기고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제가 가자, 차로 가자, 그리고 문을 잠그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이 도착해서 그를 바로 제압했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죠. 엄마와 제 여동생이 결국 오셨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얘기하는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감사해요. 왜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일이 잘 해결돼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걸 알고 상황이 특히 나머지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특히 나쁠 수도 있었으니까요. 네, 정말 그럴 수도 있었죠. 저는 제지당하거나 칼, 총에 맞을 수도 있었어요. 그 남자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그 남자는 제 열쇠를 빼앗아 경찰에게서 도망치려 했다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돼요. 이제는 네가 자기 방어 같은 수업이나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 맞아. 나는 앞으로 자기 방어 수업을 들을 계획이 있어. 왜냐하면 나한테 정말 필요하거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그래. 그래서 에이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는 나를 때렸어. 왜? 너 그가 저 엄마를 때렸으니까. 그래, 그들이 벽에 했어. 왜? 나는 죽이지 않았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엄마 열쇠를 가져갔어.
왜 그런지 엄마가 내 열쇠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내 차. 엄마가 보고 싶어. 그는 자기 엄마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도 우리 아빠를 사랑해. 네, 정말요? 그래서 채시티, 에이든이 그렇게 해서 놀랐나요? 아직 5살이잖아요. 네, 정말 놀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 아이가 그날 저와 함께 있던 세 아이 중 큰아이가 그럴 줄 알았지만 막내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절대 우리 막내 아닙니다. 정말 어떤 날을 생각해도 그 많은 아이 중 그 아이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정말 충격적이지만 그래도 그 아이는 제 막내예요. 그 아이가 저를 많이 사랑하는 걸 알아서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요. 제스틴은 자신의 경험에서 사람들이 교훈을 얻길 바래요. 저는 이 모든 일과 제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에 대해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만약 제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강도질하는 걸 막지 못해도 사람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할 수 없으니 그 점도 기도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 사람이 다시는 아이 엄마를 강도질하지 않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강도나 해를 입는 건 거기에 있는 엄마나 아빠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한가운데 아이들이 있으면 첫째로 무섭고 둘째로 그 아이들은 제 전부라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어떻게 될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확실히 아이들이 관련되어 있으면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제가 확실히 싸지 말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이 모두 괜찮아 정말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슬프지만 그럴 만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안전해서 다행이에요. 채서티, 워릭, 에이든 대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저도 정말 감사해요.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저는 콜럼버스 외곽에 있는 그로브시티 경찰서의 제이슨 스턴 중위를 모시고 싶어요. 스턴 중위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요.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엄마가 아이들에게 줄 음식을 얻으려고 푸드뱅크에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누군가 그녀를 주먹으로 때리고 5살 아들이 그 남자를 쫓아갔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정말 다행히도 그녀가 아니요, 거기엔 남은 부상도 없어요. 아이들 중 누구도 다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일들은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저희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정말 그렇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일단 결론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누구에게도, 특히 아이들에게는 폭력적인 사람을 쫓아가라고 절대 권장하지 않을 겁니다. 전화해서 주세요. 엄마가 계시고 목격자가 되어주세요. 그래도 이 젊은이는 정말 큰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제 말은 이 모든 과정에서 에이든이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그녀는 아직도 정말 충격을 받았고 이 일에서 회복 중이에요. 그녀가 이 일을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이 일을 통해 뭔가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도 익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범죄자가 잘못되고 나쁜 선택을 해 당신 인생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 일부만 듣고 우리가 피해자 비난한다고 오해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범죄자가 당신의 삶에 끼어들어서 하늘이시여 당신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그보다 더 나쁜 일을 저질렀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할 때 공공장소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황인식이라 부릅니다. 모두가 이에 대해 각자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실에서 수업을 듣던 시절로 돌아가서 적극적인 경청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는 아이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모습과는 달리 적극적인 경청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수업에 몰입하고 있고 눈을 마주치며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식료품점에 있거나 주차장에 있거나 집을 나서거나 퇴근해서 집에 오거나 운전을 하거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변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우리는 계획을 세우라고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집에 있든 운전 중이든 직장에 있든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셀프 디펜스 상황의 세 번째 단계는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다행인 건 체스티티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일로 그녀가 다쳤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녀에게는 용감한 작은 아들이 있죠. 그리고 다행히 그 아이는 다치지 않았어요.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했고 훨씬 더 나쁠 수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어머니에게 직접 일어나는 걸 본 아이들 기분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녀 입장에서는 알잖아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적어도 잠시 동안은 그녀가 땅에 쓰러져 있고 사방이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죠. 잘 말씀하셨어요.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기 아이가 그를 쫓아서 주차장을 달리고 있고 주변에 차들도 있고 용의자는 그녀의 차를 훔치려고 하고 있었죠. 알다시피 거기서 사고 날 뻔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경찰관이 신속하게 도착해서 체포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요. 알다시피 스턴 중위님, 이제 여성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쇼핑하러 나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 여성분도 아이들과 함께 외출하셨던 거예요. 이제 곧 연휴가 다가오고 해도 좀 더 일찍 집니다. 여성분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빠른 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팁이 본인과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어두울 때는 최대한 밝은 곳에 주차하세요. 남녀나 나이에 상관없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항상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요즘 기술로 괜찮으시다면 위치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 상황 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의료 비상 상황 등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폭력과 관련될 수 있어 사람들이 당신 위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조명이 밝은 곳에 주차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상적인 상호작용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식료품점 통로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말이죠. 아마 서로 눈이 마주치고 잠깐 쳐다보고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지나칠 겁니다. 그게 전형적인 정상적인 상호작용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오랫동안 지켜보거나 따라온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오래 지켜보거나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면 경찰에 전화하거나 가게 매니저를 부르거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있으면 911에 전화한 뒤 경찰서로 가세요. 누군가가 차로 당신을 따라오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우회전을 여러 번 해서 원을 그리듯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차가 계속 따라온다면 꽤 이상한 행동이니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팁이 있지만 아이들이 함께하면 그녀처럼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안전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경계하고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모두의 안전, 아이들, 엄마 모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그녀가 괜찮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이슨 스턴 중위님,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크라임픽스 에피소드였습니다. 저는 엔제넷 리비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